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성천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평안남도 성천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일제시대의 그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읍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기와지붕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제 성천이었는데요. 예로부터 이제 그 평안남도 지역에서는 유서가 깊은 그런 고을의 한 곳이었습니다. 이 화면은 삼덕광산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때 개발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천의 소시장인데요. 성천은 그 평양밤하고 성천초, 담배의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로서 평지가 적고 약간 분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위성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평남민보라고 해서 평안남도 출신의 이북도민의 그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90년대 그 평남민보에서 성천군을 소개한 그런 내용을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그 성천군은 북한에서 이제 성천군하고 이제 회창군으로 다시 이제 양분이 되었는데요. 여기 소개된 대로 심산 유곡의 비경 간직한 고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동명관이라고 해서 유명한 객사가 있었는데 6.25 때 소실되었는데 그건 또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글인데요. 성천읍에 보면은 성천 12봉이라고 해서 비류광 서안에 그 단의 절벽으로 그 아름다운 그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었는데요. 중국의 익주에 무산 12봉의 이름을 본받아서 무산 12봉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또 성천읍에서 서북 18km 지점에는 그 온천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유명한 온천이었다고 합니다. 요것은 그 지금 신동아 1973년도 5호로에 그 두고온 고향에서 당시 그 김희섭 2대 의대 교수님께서 고향 성천군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 브로그에도 이렇게 이제 옮겨 놨는데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 위성 지도로 살펴보는 성천읍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쪽이 여기가 이제 그 성천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거 이제 비류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동강의 지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앞쪽으로 읍내 앞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굴곡지게 그 사행천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성천 읍내였다 그러면 여기 요쪽에 무산 12봉 해가지고 12개 그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이 다 명명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경치가 이제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죠.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향풍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읍내라고 그러면은 요 부근이 아예 그 중심지인데 요 향풍산이 하나의 그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성천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천의 중심지로부터 약간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쪽 강동에서 이렇게 이제 철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철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 위성 지도로 봐도 아주 그 기묘하게 여기가 다 산골이다 보니까요. 기묘하게 여기 이제 그 철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중심지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이제 철길이 이제 지나가고 있었고요. 여기서 좀 더 하나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 성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북한 그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중심지에 그 김일성 사당이 다 있는데 여기는 이쪽 좀 떨어져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이쪽에 떨어져 있죠. 이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해방 당시에 군자리였던 곳인데요. 군자리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북한에서 그 한국 전쟁 당시 일사후퇴 뒤에 군수품이 많이 부족했을 때 여기 군자리 정신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기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비류강이거든요. 비류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동강에서 이렇게 합류가 되는데 이쪽 아래쪽에는 이제 남강이라고 또 이제 성천의 대동강의 지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비류강을 이제 동강이라고 하고 했고 또 여기 대동강을 서강이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제 이 성천에 해당되는 곳은 이쪽 그 평안남도 봤을 때는 이쪽 대동강 이쪽 왼편으로 이제 평지가 널리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 이쪽 그 순천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제 대동강 중심으로 이제 분지가 또 형성이 됐는데 성천은 이쪽 이제 한경도로 가는 그런 큰 그 고개 중간쯤에 위치한 그런 교통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으로 대충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현재 북한의 자연 지도로 살펴본 평안남도의 그 지도인데요. 성천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여기 이제 기찻길이 하나 보이죠? 요렇게 해서 평양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하는 건데 덕천으로 가는 거라고 해서 이제 평덕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해서 입석 승호를 지나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성천을 지나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요것이 이제 그 이쪽 순천에서 나오는 거 해가지고 여기가 신성천이거든요. 그래서 성천에 새로운 그 또 저 고리라고 해서 신성천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돼서 요거는 이제 평라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경도로 가는 이제 그 철로가 되겠죠. 그래서 성천은 이제 철도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산맥의 이름을 또 그 지역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안남도에서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이제 그 북대봉 산줄기라는 산줄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는 이제 그 북대봉이라는 곳이 중요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대체적인 그 평안남도의 철도길인데요.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은 요쪽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는 것들 여기가 지금 현재 평양인데요. 평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그 경의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이제 그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요 평성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개천으로 가는 거하고 또 이쪽에 이제 그 저 한경도로 평라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양 아래쪽에서 올라와 가지고 성천을 거쳐서 이쪽 그 덕천으로 올라가는 길 이런 것이 이제 주요 그 평안남도의 그 철도길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제 평라선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제 또 만포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선, 백두산 청년선, 해산 만포 청년선, 그다음 금강산 청년선, 청년 이천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을 대표하는 중심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새로운 게 그럼 여기 철로 이름에 이 청년자는 무엇이냐, 뭘 뜻하는 거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의 어떤 그 노력 동원을 갖다 청년을 통해서 이제 그 동원을 했는데 뭐 우리 말로 요즘 우리 세대에 표현한다면 그 열정페이 그러니까 그 무보수로다가 열심히 일해서 철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자를 넣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그 대동강 유역 문화라고 해서 지도가 있어서 옮겨왔는데요. 대동강은 이쪽 영원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대단히 그 긴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평양을 거쳐 가지고 송림에서 이제 그 남포 쪽으로 해서 이제 서해안으로 빠지는데 이쪽 아래쪽 황해도에서는 이제 재령강이 있고 황주천이 있어 가지고 합류가 되고요.
또 이제 평안남도에서 이쪽에 서부 지역에서는 이 보통강이라고 해서 이제 그 평양의 중심지를 또 관리하는 그 강이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현재 또 살펴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남강이 이쪽에 그 곡산 이쪽에서 나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천에서 이제 흘러가는 강이 여기 이제 비류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강의 대동강의 지류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수지도 이제 곳곳에서 많이 이제 그 큰 댐이 만들어졌는데 대동강 쪽에 요 상류에는 이제 금성호라고 하고 요 청천강 쪽에는 그 연풍호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북대봉의 위치가 한 요 정도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향토 백과에서는 북대봉 산줄기라고 해서 평안남도와 평안 함경남도의 경계를 이루면서 거의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는 산줄기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브로그에 보시게 되면은 미소고 강원도 이천군 출신 송관호님께서 인민군 탈출 후에 미군 포로가 되기까지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분이 그 이제 이동한 경로가 평남 영원, 맹산, 순천, 성천, 양덕, 아호비령, 마전, 원산,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회고록을 이해하시려면은 사실 이런 지형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지리를 그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런 글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도를 점검해 가면서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지리도 익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해방 당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회창군으로 표기된 거하고 합쳐가지고 요 성천군이 영역이 꽤 넓어집니다. 이쪽을 다 포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나뉘어져 있고,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제 강동군이 있고, 또 위쪽에 이제 순천 이렇게 돼 있고, 평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원래 이제 순천이었다가 지금 북한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요것은 그 현재 평안남도의 주요 시군의 그 이름들인데요. 여기 평성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평안남도의 도청 소재지는 북한에서 평성시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대동여 지도의 그 성천의 위치도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곳곳에 이렇게 그 길목의 중심지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국 대지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을 때 아마 사진을 찍어 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더 그 확대된 형태로 이렇게 성천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천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강동, 양덕, 맹산, 그다음 덕천, 은산, 순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심지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이라는 건 이제 평성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산맥 줄기가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은 하여튼 성촌 자체도 이제 그 외진 곳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여튼 그 교통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천군은 뭐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비류강이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동명왕과 연관이 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요. 또 고려 시대 때는 이름이 이제 성주였는데 거란군, 원고군 해가지고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외적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조선 시대 때 성천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상 보게 되면은 그 압록강의 제1지류인 제1지류를 비류강 또는 분류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이제 홍강 또는 동강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여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분류수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명왕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성천에도 이제 그 비류강이 있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제 그 전설이 동명왕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보게 되면은 비류소에서 비류국 해가지고 고구려 건국기 압록강 지류인 동과강 유역에 위치했던 작은 나라에서 주몽과 관련된 전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성천에도 비류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동명왕과 관련된 많은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에서 발굴했다는 용산리 순장 무덤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국보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북한의 향토 대백과 사전의 해설에 따르면은 평안남도 성천군 용산리에 있는 옛 무덤에서 단군 조선의 형성 과정과 그 국가의 사회적 성격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실물 자료다 해서 단군농을 성역화하는데 그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성천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고려 시대 역청을 봤을 때 이쪽이 성주가 해가지고 중심부에 주요 이제 역청은 아니었지만은 중요가 간선 역청을 갖다 연결하는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천은 묘청이나 한때 반란군의 습격을 받았던 곳인데 이제 관군이 격퇴했다고 합니다. 성천은 몽고 침입 당시 주요 격전지였다고도 합니다. 성천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당시에 그 중요한 회군로였다고 합니다. 요것은 그 한국 전쟁 당시 그 전황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10월 1950년 10월 24일 당시에 지금 국군이 많이 이제 그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덕천까지도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그 성천은 이제 회복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곳곳에 빨갛게 표시된 게릴라들이 이제 이쪽 그 주요 산맥에 응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11월 24일 날 전황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중공군이 현재 평안북도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우리 아군이 이쪽 청천강 이남 쪽에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천역이 있으면 곳곳에 또 그 게릴라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황이 상당히 이제 불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당시에 이쪽에 이제 그 덕천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와 오다 보니까 이쪽 부근이 이제 그 성천인데요. 12월 5일 여기 이제 평양 방어선이었는데 11월 24일 날이 이제 이쪽 그 방어선이었다면 이제 그 저기 밀고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한 12월 5일 시점 정도 고점에 이제 다시 그 함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천 쪽에.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일사 후퇴 때 일사 후퇴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성천 그 군민들이 이나 월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이제 중공군이 내려왔는데 일사 후퇴 후에 이제 중공군과 북한군이 그 성천군 아까 말씀드렸던 군자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서울서 남진을 멈춘 팽덕회를 김일성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팽덕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김일성하고 웃는 모습인데 사실 그 6.25 전쟁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은 팽덕회하고 리즈웨이 유엔군 사령관의 어떤 그 치열한 수일기 싸움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6.25를. 근데 리즈웨이는 군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정통 군인인 반면에 팽덕회는 집안이 가난해 국어를 하면서 인생을 개척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택동 이제 나중 시절에 그 토사구팽 되다시피 하기도 했는데요. 하여튼간 걸출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군자리에서 그때 회의에서 한국 전쟁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맨손으로 무기를 생산했으며 통강냉이 알과 소금을 씻으며 수류탄을 조립했다. 하루 24시간 교대 없이 맹 돌격전을 벌였다는 곳이 아까 그 군자리 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국전쟁 무기 생산지 군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산이 세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군 폭격이 하도 그 심하니까 이런 그 동굴에서 그런 작전을 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평안남도의 그 행정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회창 원래가 이제 성천하고 회창은 이제 같은 군이었고요. 그 은산, 순천, 평성, 그다음에 이쪽 신양, 북창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해당 군을 소개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방 당시에 그 성천군의 면 지도인데요. 이름만이라도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쪽부터요. 대곡면, 삼흥면, 숭인면, 능중면, 구룡면, 통선면, 성천면, 대구면, 영천면, 삼덕면, 쌍용면, 사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 성천군의 주요 유물 유적인데요. 성천읍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또 서북 쪽에 온천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것은 현재 그 성천의 현재 북한의 지도가 되겠고요. 요것은 이제 북한 성천읍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분리된 회창군의 지도가 되겠고요. 요것은 이제 회창읍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일제 시대 당시에 요것은 이제 일제 시대 당시에 성천읍의 성천강하고 그 비류강의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흘골 산성이라고 해서 그 이쪽 그 성천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성천읍의 비류강가에 세워진 유명한 동명관이라는 그 객사였고요. 요거는 동명관이라는 그 대문이었고, 그래서 이 동명관하고 요 이제 객사를 보게 되면요, 위치를 도보를 보게 되면은 요게 그 강선루라는 누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명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 6.25 때 이제 그 파괴가 돼서 현재는 여기에 그 방성관 요거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서 그 향토 대백과에서 강선루라고 해서 국보급 32호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지만은 6.25 전쟁 당시에 1951년 12월에 폭격으로 불타버렸대요. 그래서 요런 그 아쉬운 사연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방선문이라고 해서 현재 그 남아 있는 그 누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서 8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평양의 연광정, 성천의 강선루, 안주의 백상루, 영변의 약산 동네, 선천의 독림폭포, 의주의 통문정,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이 그 지금 현재 그 관서 8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만포 세검정입니다. 요게 그 현재 그 비류강이고 북한의 비류강이고요. 그 비류강 건너편에 성천읍에서 이렇게 성천 12봉이라고 해서 나지막한 이제 산이 12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류봉의 이름을 다 바뀌어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갖다가 지금 주체봉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북한에서. 유물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풍사라는 그 절이 있었고요. 성천 군자리 7층 탑, 자복사 5층 탑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천에서는 또 유명한 것이 이제 성천밤이 유명합니다. 이 북한의 향토 대백과에서도 성천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북한에서는 또한 성천군에서는 그 담배가 유명했는데요. 조선에서부터 그 왕실향연 해가지고 성천의 담배는 특별하게 그 유명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향토 대백과에서도 성천의 종담배는 그 아주 특산 담배로서 그 예로부터 왕실 향연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하면서 맛이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천의 그 지형 지물에 가서 소개할 것은 그 습곡이 발달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대표적인 그 천연 기념물이 있는 습곡이 있는데, 장수산 습곡, 서평양 습곡 등이 있는데, 여기 그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이제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여기 성천 습곡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방 전만해도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아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성공에는 이제 교세가 미약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현재 순천하고 여기 성천 쪽에 이렇게 많이 선교가 되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순천이 있었고 여기 장림, 성천 쪽이 있었는데, 이쪽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한번 시간 나면은 그 선교 구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천을 하면은 이제 유명한 것이 이상의 산천 여정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그 성천 기행 중에 몇 절이라고 해서 성천에 가서 그 수필을 쓴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천 기행을 보게 되면은 그 팔봉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팔봉산이 어딘지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또 하나의 그 유명한 수필을 썼는데, 권태라는 또 수필을 쓰기도 했는데, 이 권태도 역시 이제 성천에서 나온 그 기행, 성천 기행의 일종입니다. 그 이상은 1927년에 27살, 1937년에 27세로 작고하는데요. 1935년 25세 때, 그러니까 죽기 2년 전에 그 원영석의 고향인 성천 평남에서 8월 한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원영석의 고향은 이거 잘못된 거고요. 조금 이따 그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산천 여정을 매일신보에 여기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권태는 이제 조선일보에 나중에 37년에 이제 게재가 됐는데, 하여튼 두 편의 그 유명한 그 수필집이 이 성천 기행을 말미암아 이제 창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성천을 가게 된 것은 이제 친구 원영석, 여기 원영석 이 인물인데요. 예, 보성학교하고 또 경성고등어학교 이제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친구 그 원용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충남 당진의 그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중개 사장을 역임하였는데, 원래 이제 그 섬유과 출신이었는데, 그 졸업하고 나서 성천공 기수 자리를 얻어서 취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이 이제 성천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브로그에 이분의 그 어떤 그 수필집에서 일부를 갖다가 복사해서 옮겨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천의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소설가 김남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장편 소설 대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천의 두목고를 배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남천은 성천 출신이고 평양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프라는 그런 이제 예술 동맹에 가입도 했었고 그런 분인데, 그 해방 이후에 월북했다가 이제 북한에서 비참하게 숙청을 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박헌영을 제거하는 세력과 관련 종파 분자로 지목되어 숙청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하라는 소설은 봉건적인 사회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개화기를 배경으로 성천 두목골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살고 있는 밀양 박씨 박성권의 가족들 간의 상호 관계와 그 시대적 변이를 그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사놓기만 하고 읽지는 못했네요.
그다음에 그 기생으로서 운초 김보영이라는 성천군 출신 기생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성천 출신으로는 이제 어, 김한용 광고 사진의 대부 김한용 작가님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북 출신 사진 작가님들이 주요한 분이 있으신데요. 한복 회령의 정도선, 평복 정주의 이민식, 평남 성천의 김한용, 황해 연안의 최민식, 함남 정평의 한치교, 경기 개성의 한영수 이런 분들을 손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브로그에 관련 자료는 제가 옮겨놨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배경준이라는 분인데요. 그 이제 6.25 당시에 이제 월남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또 철강 관련 계통으로 해서 큰 성공을 거두신 배경준이라는 분입니다. 브로그에 지금 제가 책자 일부 관련 고향 관련 내용은 제가 복사해서 옮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평안남도 성천군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